안녕하십니까. 지난 2014년 11월 K리그 승강전을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K리그가 2010, 2025년 새로운 새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K리그,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K리그 개막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K리그 개막은 뭐 이제 내일 K리그 1 일정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개막일을 제가 22일로 착각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대전 경기가 있다는 얘기를 갑자기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덕분에 급하게 준비한 전야제입니다. 사실 K리그 개막 전야제는 이제 재방송을 작년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본 투어라고 해서 각 구단의 홈페이지를 투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떤 얼굴들이 새로 왔는지까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드리거나 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유니폼 그리고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선수 왠지 좀 기대가 될 것 같다. 혹은 뭐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의 넘겨짓기도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충남 아산의 이제 정마호 선수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 마호라는 게 또 일본어로 또 마법 같은 마법 이런 느낌의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마법과 같은 활약을 펼칠지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제 그 22세 이하 선수들의 좀 그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좀 자주 있는 일이죠.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시즌을 그 이후에는 잘 나오지 못하고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시즌의 이제 성적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승강 결정전에 아슬아슬하게 진출하지 못한 대전부터 K리그 1이고요. 대전부터 시작을 하겠고 작년에 이제 K리그 2에서 2위를 해서 승강 결정전에서 이제 대구의 간담을 서늘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 K리그 1과 2의 그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준 대구에게 아쉽게 패배한 아산, 그 다음은 이제 천안과 청주는 이제 시즌 막바지까지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순위 경쟁이 있었지만 청주는 이제 여름 이적 시작 이후에 그 하락세를 겪으면서 최윤경 감독이 물러나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고 천안은 여름 이적 시장 이제 최고의 수혜를 얻으면서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김중현 감독이 뭐 영입을 잘한 거겠죠. 박주원 선수 또 저기 툰가라와 같은 이렇게 멋진 이제 이적생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천안의 분위기를 반등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이제 근본 투어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 하나 시티즌부터 가볼까요? 네,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작년에 몇 위를 했죠? 따지고 봅시다, 한번. 12개 구단이 있으니까 12등 아니고 11등 아니고 10등 아니고 9등 정도 했던 것 같네요.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일단 홈페이지를 봅시다. 네, 뭐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그 자주색 비중이 적은 게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K리그의 유니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K리그의 유니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충격과 공포의 대전 하나 시티즌의 유니폼이 있었죠. 제 지인에게 여쭤본 결과로는 대전보다 강원이 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강원은 준수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대전 하나 원큐 스토어 보시면은 이게 웹 버전이랑 원큐 버전이 있는데 이 웹 버전은 제가 그 이 원큐 앱이 리뉴얼 되는 과정에서 이제 웹 버전을 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오, 열리네요. 네, 이 충격과 공포의 유니폼. 뭐, 이
녹색과 자주색은 좀 흔한 조합이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축구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많은 팀들이 있거든요. 이 조합을 안 쓰는 팀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 조합을 쓰면서 유명한 팀들도 몇몇 있습니다. 뭐 힌트는 안 줄 거니까 뭐 넘어가겠지만 아, 참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녹색 조끼 입은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 하나 금융그룹에서는 당연히 우리 팀이 있고 본인들의 이제 상징색을 넣겠다는 거에 대해서 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엠블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5대5로 넣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네, 뭐 개인적인 불만 여기까지고 그래도 어웨이는 좀 예쁘게 나온 편이고 요 골키퍼 어웨이가 약간 조금 색상이 좀 자주색도 아닌 게 빨간색도 아닌 게 그렇다 분홍색도 아닌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요 네 가지 킷 중에 요 골키퍼 어웨이 유니폼이 가장 예뻐 보인다입니다. 사실 이창근 선수가 입었으니까 이 정도지. 글쎄요, 이 연두색은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유니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마킹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욕을 매겼더니 이제 유니폼 구매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외부로 그냥 구매를 하게 시켰습니다. 뭐 물론 이게 유니폼 자체가 워낙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뭐 사실 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즌 개막 전에는 좀 넉넉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유니폼이 못생겨서 좀 발표를 늦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좀 이번 시즌 시작이 썩 그렇게 매끄럽다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폼 뭐 이렇고요. 클럽웨어 뭐 볼 게 있을까요? 네, 뭐 패딩, 베스트, 자켓 많죠. 이게 여름에도 축구를 보려면 레인코트가 있어야 되고 시즌 말미가 또 이제 11월, 10월, 늦으면 12월 초까지 하기 때문에 이 패딩 자켓이 필요할 수 있죠. 뭐 색상이 녹색인 건 여전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전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죠. 뭐. 왜, 뭐 하이브리드 자켓? 하이브리드 자켓 왔는데 패딩 베스트는 제가 필요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가볍고 따뜻해요. 그런데 뭔가 좀 엉성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솜이 좀 두툼한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 좀 약간 추위를 느껴야 되는데 이제 손이나 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하는 분들이 이 쓰기에는 좀 좋아 보이는 패딩 베스트입니다. 사실 운동할 때는 저는 패딩 베스트를 잘 안 입는 편인데 뭐 굳이 뭐 공찬 지도 오래되긴 했지만 패딩 베스트를 입고 공을 찬다? 글쎄요. 굳이 그럴 바에 벗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도는 있지만 뭐 코치진이나 감독진 뭐 이런 게 좀 지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딩 베스트가 적합하다 볼 수 있죠. 스카프 뭐 다양합니다. 야, 이거 전사 머플러는 작년 거라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좀 너무했죠. 네, 미니 머플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액세서리도 이제 좋죠. 네, 뭐 우리 사랑이와 대전이 얘가 대전인가? 뭐 그거는 일단 근본 투하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팀에서 이제 코치진이 이제 황선호 감독이에요. 뭐 생년월일을 이렇게 딱 박아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황선홍 감독이 작년에 이제 팀을 위기에서 구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이제 좋게 헤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이번 이적 시장의 영입도 물론 이제 그 수비수 쪽의 보강과 좀 더불어서 공격진의 보강도 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전이 앞으로도 명문 구단으로서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린 선수들을 올려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대전이 물론 그 구단 창단을 하면서 제시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을 하는 팀이 되는 단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승격도 그렇게 한지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물론 그 나이는 조금 있지만 좋은 선수들, 충분히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온 것은 사실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수들과 함께 어린 선수들의 조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 선수들 구성이 이어야 하고, 또 작년에 대전이 강등권에서 허덕일 때도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뛰는 팀이고 그 색깔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환성홍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뭐 그 초대 감독이었고 대전 하나 시티즌에 초대 감독이었고 이렇다 성과를 못 내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20년. 그래서 강등에서 팀을 구해준 건 고마우나 우리는 여기까지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헤어졌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요시다 코치, 요시다 타츠마 코치가 이렇게 그 전술 코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전 시티즌이 급속도로 안정감을 찾았고 공수의 밸런스를 맞추고 또 선수들에게 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그 강등권에서 탈출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었죠. 김창수 코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백이긴 한데 코치로 대전에 합류를 했네요. 홍덕기 피지컬 코치님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긴 한데, 예, 뭐, 잘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선수단을 보시면은, 이창근 키퍼. 제가 이번 시즌에 사실 그 골키퍼 킷 어웨이를 살 예정이긴 한데, 뭐, 마킹은 일단 이창근 선수로 할 예정이긴 합니다. 작년에 너무 잘해줬고, 작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뽑은 올해의 축구 선수였어요. 공격진은 여전합니다. 마사, 구택, 여기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영입이 되었고, 정우빈 선수는 이번에 올라온 선수인가요? 신상훈 선수, 정재희 선수, 전성훈 선수 있죠. 최건주 선수, 이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고, 정우빈, 정재희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작년 막바지쯤에 이제 황선홍 감독 부임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을 출전을 좀 많이 했던 이름들이죠. 밥신, 작년 이제 전류의 결정적인 공헌이 있는 밥신, 그리고 후반 조커로 자주 활용되던 김인균, 뭐 김준범, 김경환, 정진우, 이순민, 김한석, 김현우, 윤도영, 이준규, 켈빈. 뭐 개인적으로는 윤도영 선수가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해외로 이적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준규 선수가 이제 제2의 황인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좀 자질이 보이는 선수기는 해요. 이게 사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뿌려준다는 거는 이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고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준기 선수가 지난 시즌 중반기 황선홍 감독 부임 직후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K리그 1 경기에서도 당찬 모습 많이 보여주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팀에 좀 도움이 되긴 했었지만, 역시 나이가 어린 관계로 좀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뒷부분에는 많이 뛰지 못했죠. 켈빈 선수도 뭐 글쎄요, 이 선수가 영입을 한 선수였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럴까? 좀 못 보던 얼굴이긴 합니다. 뭐 예전에 오래전에 축구를 보신 분들은 케빈이라고 그 한때 이제 전북현대로 이적을 해서 대전에서 활약하고 전북현대로 가서 또 어느 정도 활약을 하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와는 달리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어 있고 왠지 모르게 좀 날쌔 보이죠. 어, 수비진이 의외로 많이 변했습니다. 네, 박규현 선수도 있고 하창래 선수도 있고 뭐 오지석 선수나 뭐 임덕근, 강윤성, 김현우 같은 선수들은 뭐 작년에 이제 경기를 보셨다면 많이 봤던 분들이고, 아론 역시 작년에 굉장히 잘해주긴 했지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승부욕이 과한 모습을 좀 자주 보여줘가지고 좀 안톤이죠. 안톤. 아론보다는 안톤. 안톤이 좀 승부욕이 좀 과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가지고 조금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한 선수 중 한 명이긴 합니다. 조현우 선수 이번에 영입된 걸로 알고 있고, 배서준 선수도 작년에 미드필더로도 좀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풀백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강윤성과 김문환 이 두 선수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백 선수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유니폼 진짜 이게 볼수록 적응이 참 안 되네요. 진짜 뭐 아휴, 정말 유니폼 이거 또 대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선수들의 보강은 사실 그 제가 뭐 다른 팀에 딱히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축구공사에 해당하는 4개 팀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상 K리그 2 경기를 되게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산과 천안과 청주에서 좀 이렇게 위협적이었던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눈에 안 띄어요. 작년에 기억나는 거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의 발디비아 선수 정도만 떠오른다고 할까? 그리고 또 성남에 굉장히 잘 뛰는 선수, 그 어린 선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수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아마 또 올해, 아직도 성남에 있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수를. 네, 뭐 스태프들 분들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선수단은 사실 대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많이 정리가 됐고 그것을 또 많이 채웠습니다. 구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많이 못 보여준 게 많기 때문에 올해 좀 보여줘야 할 게 있는 선수고요.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팀에 어떤 식으로 활력이 될지 모르겠고 작년에 이제 알토란 같은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김승대 선수 그리고 또 이제 가을 마사가 돌아와가지고 대전을 이제 강등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사 선수 같은 타입의 그 공격수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 선수가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포워드로 분류를 한 걸 보니까 그러면 꽤 마음에 드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팀이 좀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살짝살짝씩 도우면서 이제 팀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이제 가을쯤에 이제 뻥뻥 터트려 주면서 이제 팀에 확실한 활기를 불어넣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입니다. 김승대 선수는 이제 포항 시절에 이제 스피드로 라인 브레이킹에 거의 마술사 수준의 선수라고 불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 나이가 나이로 인해서 이제 기량이 하락됐다기보다는 그 스피드가 좀 감소를 하면서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김승대 제가 작년에 꼽은 대전의 선수들 중에서 김승대 선수만큼 라인 브레이킹 잘하고 패스 잘하는 선수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작년에 김승대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K리그 감독들에게 신경 쓰이는 요소가 아니었을까가 개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훈 선수는 작년에 이제 황선홍 감독과 함께 대전에 들어와서 올해도 뛰고 있는데 작년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아직 그 만족할 만한 모습, 그러니까 각인이 될 만한 모습은 입단 초기 이후에는 좀 못 보여준 점이 있어서 아마 올해 또 좋은 활약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균 선수는 이제 주로 왼쪽 윙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중간쯤에 이제 대전을 구해라 하는 느낌으로 이제 용병으로 들어와서 이수민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사실 이수민 선수와 호흡을 맞추기 전까지는 사실 밥신 선수와 이수민 선수가 둘 다 좀 헤맸어요 많이. 그 주세종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는 대전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수민과 주세종 선수의 공조를 그 이민성 감독은 추구를 했었고 그게 보란 듯이 실패했고 황선홍 감독 쪽에 와서도 좀 그 이순 황선홍 감독쯤에 와서는 이제 이순민 선수를 두고 다른 선수들을 이제 기용을 하면서 그 조합을 찾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됐어요. 사실 정리가 안 됐다가 이제 밥신이 오고 밥신과 이제 이수민 선수의 이제 시너지점을 찾으면서 대전이 아주 강력한 중앙 미드필더 힘을 갖추는데 공헌을 한 두 선수입니다. 이수민 선수는 한마디로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김남일 선수 같은 중앙에서 이제 청소기 같은 역할로 이제 수비진 앞에서 열심히 공을 쫓아다니면서 방어를 해주고
가끔 공격에 나와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비가 공격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이죠. 어, 네, 뭐 수비 선수들은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남은 것도 뭐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5번을 달았던 선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도 뛸 수 있고 센터 수비로도 쓸 수 있는 선수였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뭐 젊은 선수였고 아쉽긴 하지만 대전에서 뭐가 이유가 있겠죠. 뭐 선수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선수를 보강을 하다 보니 또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것 같으니 이제 서로 좋게 졌겠죠. 강윤성 선수의 뭐 대전의 근본 꽤 오래전부터 드문 뭐 물론 한 번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군대를 갔다 오기도 했고요. 뭐 강윤성 선수도 대전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이 안에서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일 거예요. 뭐 뉴스 한번 볼까요? 부산 뉴스. 부산 뉴스를 보시면은 이게 세계 최초 생성 AI 활용해서 제작을 했다는 유니폼이 이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우리 대전의 마스코트 친구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전이와 사랑이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마스코트 소개하는 게 왜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없나요? 대전이와 사랑이가 만나서 그 친구 검색해 봅시다. 대전이와 사랑이 뭐 이 친구긴 하지만 이게 대전이와 사랑이 어, 네 아니 마스코트가 마스코트 이름이 근데 홈페이지에 마스코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못 찾는 건지 네 도감 축구센터 뭐 어쩌겠습니까만 네, 뭐 없죠? 못 찾는 거겠죠 제가? 설마 아니? 없죠. 마스코트 자주 그렇네요. 대전이와 사랑이가 만나서 자주가 나왔죠. 네. 그래서 대전의 오래된 이제 마스코트인 고음을 리니어를 한번 했고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주가 있습니다. 뭐 대전이 사랑이 하니까 좀 이렇게 사람 이름 같은데 얘는 그냥 자주 하고 딱 끝나버려서 그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 라이온 킹에 나왔던 그 비서관 역할을 했던 새 이름도 자주였죠. 네, 다음은 이제 넘어가 봅시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홈페이지에서 볼만한 건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사실 대전의 축구 유니폼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남 아산의 유니폼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유니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뻐요. 근데 올해는 뭐 엠블럼이 원래가 노란색이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선수단 한번 봅시다. 어? 작년에도 이랬었나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정마호 선수를 봤었거든요. 자, 프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마호 선수를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좀 K리그 2에 있는 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개막까지 2주 남았어요. 22일입니다. 22일, 한 주 남았죠.
개막까지 한 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그 선수단이 정리가 되면은 아산에서 또 아마 선수단 딱 정리해서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제 구단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오? 헌팅 축구가 예, 뭐 그렇다고는 하죠. 한번 봅시다. ES 로마 출신 측면 공격수 멘데스. 이 친구가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조금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찌되었건 유럽, 남미 등에서 좀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FC 서울에서도 링가드가 뛰고는 있지만 작년에 K리그에 바로 적응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몇 경기 정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에 준수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팬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서울을 연고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링가드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해외 빅클럽 출신의 선수들을 또 이제 영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K리그 2에서도 빅리그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을 하는 등 이번 시즌 작년에 아쉽게 승간 결정전에서 떨어졌던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좀 더 선수단 퀄리티에 신경을 썼어요. 물론 이렇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K리그 1이든 2든 둘 다 녹록지 않은 리그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보는 게 이제 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유니폼.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요렇게 이런 스크래치 모양의 이 유니폼이 약간 좀 올해 좀 유행인 건지 아니면 K리그 2에서 유행이었던 건지 약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따가 볼 충북 청주도 이런 느낌의 유니폼인데 그쪽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안 가 있고 끝 부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보다는 깔끔해 보이긴 한데 약간 노란색이 원래 있던 엠블럼에 있던 노란색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진 않지만 약간은 울산의 느낌도 살짝 납니다. 울산도 이런 패턴이긴 하죠. 물론 줄무늬는 확실히 아닙니다만 작년 유니폼이 워낙 예뻤어가지고 좀 아쉬웠다 싶었는데 이게 어웨이 유니폼은 아주 산뜻하게 잘 나왔죠. 제가 그냥 단순히 하얀색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웨이 유니폼에 대해서는 조금 후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국내 K리그의 규정이 또 있다고 해요. 이제 홈팀과 어웨이팀을 이제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조금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늘색이라든가 좀 하얀색과 비슷한 색상을 홈으로 쓰는 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구분이 잘 안 간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얀색을 써야 하냐. 대부분의 팀들이 굳이 하얀색을 쓰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마호 선수 바로 딱 나오죠. 김종석 선수랑. 두 선수가 이제 조합으로 그 아산에서 작년 시즌 초에 호흡을 맞췄을 때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마호 선수도 이제 그 K리그에서도 주목을 하는 신인 선수이고 또 올해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키도 약간 기성용 같은 조금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걸맞게 좀 키도 크고 그 발이 빠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적어도 몸싸움 같은 거에서는 혹은 이제 피지컬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어 보이는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좀 포토샵이 굉장히 매끄럽게 됐네요. 네, 김종석 선수도 그렇고 뭐 데니손 올해 잘 해야죠.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는 좀 더 잘하면 좋겠고 김종민 선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드입니다. 네, 이게 서드예요. 이게 보시면은 그 충남 아산이 작년부터 서드를 빨간색으로 갑자기 입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드가 홈 경기 때도 가끔 입었다는 거예요.
홈 경기에는 당연히 홈 유니폼을 입어야죠. 네, 다른 팀들은 보나마나 이런 하얀색 계통의 옷을 입을 게 뻔한데, 하얀색과 파란색이 뭐 구분이 안 가거나 그렇지도 않고, 지난 시즌 유니폼은 좀 더 파란색보다는 남색 계열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홈 경기에서 왜 서드 유니폼을 입느냐, 그리고 왜 서드 유니폼을 만들었냐, 그것도 왜 빨간색이냐, 뭐 이런 식의 조금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인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의 그 말들이 많았지만, 뭐 일단 지금 충남 아산이 대답하기로는 국가대표 유니폼에서 착안했다. 충남 아산이 대한민국 축구의 대표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라고 합니다. 뭐 영국에선가요? 뭐 예전에 이제 통계를 냈을 때 이제 뭐 빨간색이 좀 더 팀이 강하게 보이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걸 본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그래도 굳이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이 하얀색 어웨이가 겹친 이 빨간색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홈 경기에서 굳이 빨간색을 쓰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산이 원투데이 했던 팀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년이 넘은 혹은 다 돼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 갑자기 서드가 홈 경기에 튀어나온다. 이건 조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이제 그 아산을 좋아하는 라이트 팬들 혹은 아산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 저거 입고 뭐 대표팀 응원 갈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골키퍼입니다. 보시면은 오렌지 블랙킷이신 거 보면은 오렌지가 이제 홈이겠죠. 네. 신승훈 선수. 뭐 등번호도 등번호지만 개인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젊은 골키퍼 중 한 명입니다.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작은 키가 아닌 180cm이지만 이제 골키퍼 치고는 좀 작은 키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로 꼽고 있는 지금 강원의 대표이사로 계신 김병지 이사님도 큰 키가 일반인보단 크지만 골키퍼 치고는 큰 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방 퍼레이드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제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골키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신승훈 선수의 그 선방 모습이나 움직임을 보면은 김병지 선수가 좀 살짝 떠오릅니다. 아주 살짝. 뭐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신승훈 골키퍼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조금 어이없이 무너지면은 약간 좀 실점이 쉽게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 컴퓨터란다. 키퍼의 멘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수비 전술의 실패로 인해서 이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경기를 보면서 좀 더 보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오늘부터네요. 이 오늘 맞나요, 근데? 오늘, 예,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판매를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프리오더 주문 받고요. 홈 경기부터 오프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북 청주와의 홈 경기가 아마 개막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우연찮게 들어와서 유니폼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선수단 그 프로필이 정리가 안 된 걸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제 K리그에 관심 있고 국가대표팀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제 작년 수원 삼성이 아니죠. 수원 FC에 들어갔다가 그 사고 해지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나온 손준호 선수가 충남 아산으로 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 좋은 의미일지 나쁜 의미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충남 아산이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준호 선수의 그 능력을 의심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에 친하게 지내던 선수가 이제 뭐 대가성 없이 준 돈을 받았다. 그 돈은 대가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주장을 하는 거고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중국이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그냥 너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넣겠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손준호 선수가 이제 수원FC에서 이제 상호 해지가 되었죠. 그리고서 피파가 이제 중국 그 축구협회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우리 리그에서 중국 리그에서 그 승부 조작을 한 것 같으니 니네가 얘 딴 데에서도 못 뛰게 제재를 가해달라라고 저렇게 뭐 자료를 꾸며서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피파에서 이거 증거가 부실하다. 그러니 그러니 손준호 선수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물론 중국에서 이제 그 자료를 보강을 해서 그 다시 그 자격 정지를 신청할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준호 선수가 승부 조작을 했다 안 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도 못하는 상황인 건 또 사실이에요. 중국에서는 승부 조작이 만연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부 조작 선수와 연관이 된 선수들에게도 좀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손준호 선수도 그것 때문에 본인은 절대 승부 조작이 아니라고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승부 조작을 했던 선수가 준 큰 금액의 돈을 받기는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반년 넘게 그, 그 구금 당하면서 좀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선수인 것도 사실이고 실력도 분명히 좋은 선수인 건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준호 선수가 피파에서 그 자격 정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과연 그래도 송준호 선수의 실력을 생각을 해서 또 다시 영입을 하려는 구단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산이었습니다. 네, 뭐 여기서는 뭐 대충 네, 산둥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고요. 수원FC에서 있었지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이제 시험권을 받았다는 걸 그 말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되는 걸 떠나서 이제 K리그도 승부 조작으로 한번 크게 홍염을 겪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수원FC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피파에서 손준호 선수의 자격정지를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호해지를 해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손준호 선수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승부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의적으로 좀 책임감을 느끼겠죠. 뭐 사실 선수들 간의 뭐 금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흔한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대전에서 승부 조작 때 한번 휘청했던 걸 봤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자, 다음은 티켓북이 새로 나왔다고 하면서 좀 표시를 해주네요. 네, 그리고 김성현 선수, 박영재 선수를 영입을 했다. 곧 제2고 전주대 출신, 그리고 양평 FC에서 뛰던 박영재 수비수 선수를 뽑았죠. 사실 선수단보다도 이게 그 코칭 스태프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그 작년에 아산을 이끌던 감독님, 김현석 감독님이 나가고 이제 수석 코치님이 올라오신 걸로 봤는데 사실 아산 경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현석 감독이 막 선수단에게 막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뭐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장면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수석 코치님이 그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했거든요. 그 특유의 헤드셋을 차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김현석 감독님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나가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니다. 아마 그 코칭 스태프들끼리 약간 좀 그 일을 나눈 것 같아요. 김현석 감독이 워낙 그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감독님은 진짜 필요할 때만 나서시고 나머지 그냥 제가 앞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쇼핑몰 가볼까요? 그러고 보니 아산의 그 유니폼, 그 마스코트가 벙벙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딱 비전 목표 딱 엠블럼 딱 마스코트 딱 유니폼 딱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도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못 보고 넘어간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엠블럼 있었죠. 마스코트는 없었죠. 유니폼은 뭐 사실상 뭐 거기서 갖고 운동장 홈 경기 소개하는 것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비전 목표를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없었나? 있었지 않았나요? 대전 하나 시티즌은 비전이랑 목표가 없죠. 연역으로 보는 쪽이 나을까요? 여기 뭐 조직도는 있는데 보면은 글쎄요 원래는 그 대전 홈페이지보다는 대전 홈무장에 가보면은 비전 같은 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남문광장 쪽으로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마스코트가 벙벙이 맞죠. 이름도 쉬워요. 벙이기 때문에 TT 이름이 좀 안 닿긴 하더라고요. 왜 거북인데 TT일까? 뭐 이름이랑 비슷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또 이순신 운동장을 쓰다 보니 TT 거북이가 들어갔습니다. 뭐 거북선 약간 그 메카 거북 이런 느낌으로 좀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아산이 그러고 보니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잔디 상태가 썩 고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격 결정전을 천안에서 했었어요. 천안은 K리그 내에서 K리그 1부터 내에서도 수위에 손꼽히는 구장 컨디션을 작년에 그 무덥고 비도 왔던 날씨 속에서도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좀 고쳐주지. 네, 보면은 뭐 일단 유니폼부터 볼까요? 아까도 얘기하기는 했지만 네, 조금 아쉽습니다. 빨간색 킷. 솔직히 대전 같은 팀들은 서드 킷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니폼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할수록 그 유니폼이 너무 이번 홈 유니폼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서드를 차라리 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들이 좀 있었지만 아산이 굳이 서드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정치적인 영향인 거를 다 떠나서 작년에 서드킷의 판매가 괜찮았으면 뭐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영혼을 담아서 냈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서드킷의 인기가 생각보다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오버해서 좋게 생각하면 이제 먼 미래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서드킥까지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하얀색 위주의 어웨이가 많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단 중에서 이런 서드킷으로 좀 가끔가다 이렇게 어웨이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빨간색 딱 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빨간색을 단독으로 쓰는 축구팀이 없습니다. 국내에. 의외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대표팀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미지가 좀 겹치기 싫어서인지 빨간색을 주로 쓰는 구단은 많지 않습니다. 부천도 예전에는 빨간색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검은색을 섞어서 쓰는 것 같고요. 부산도 빨간색과 하얀색.
체크무늬로 쓰고 있죠. 서울도 검은색, 빨간색을 쓰는데 요즘엔 이상하게 검은색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포항도 검은색과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줄무늬를 안 쓰고 약간 그라데이션을 준 것 같은 느낌의 유니폼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단독으로 쓰는 팀은 의외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아산이 선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서드가 빨간색이다. 솔직히 서드는 레알 마드리드나 유명한 유니폼으로 유명한 팀들 뭐 몇몇 개에서 서드를 많이 내놓긴 하는데 잘 안 입죠. 패션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 어웨이가 주황색인가 그런데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은 골키퍼 유니폼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색입니다. 축구 유니폼으로서의 오렌지도 뭐 나쁘지 않죠. 네덜란드라는 유럽 축구의 강호팀에서도 오렌지 색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사이즈도 많겠죠. 개인적으로 마킹을 한다면 신승훈 선수의 등번호로 마킹하고 싶지만 제가 작년에 축구공사 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K리그 1과 2에서 이제 성적이 제일 좋았던 두 개 팀에 대해서 시즌권을 샀었었는데 사실 사놓고 리뷰도 안 했고 경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야, 그 시즌권은 좀 심했던 것 같다. 특히나 대전은 작년에 시즌권 사고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시즌권 안 사고 이제 뭐 필요한 옷가지들이 마침 여기에 잘 나와 있으면 사자로 이제 약간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 데님 볼켓 예쁘네요. 일러스트 티셔츠 뭐 괜찮죠? 뭐 구단 넥타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레인코트 나쁘지 않은데요? 4만 원.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판초우이죠. 네. 레인코트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작년에 좀 엄한 데서 레인코트를 안 샀을 텐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좀 엄한 데에서 축구와 상관없는 데에서 레인코트를 샀거든요. 근데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약간 그 답답합니다. 그 방수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립톡 키링 양면 키링 2024년도죠. 올해 거는 아직 안 나네요. 굿즈도 봅시다. 굿즈 마그넷 오프너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8,000원짜리 얘 하나만 똘랑 사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스트레스볼 얘도 좋죠. 크립토 카드 바인더 이거 작년에 세일했습니다. 시즌 끝나고 나서 왕창 아니 그 승강 결정전 하기 전에 왕창 세일했었어요. 마스코트 용품들 다 있고요. 할인 볼까요? 응원 타올. 개인적으로 산다면 정마호 선수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응원 타올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렴해서 좀씩 사는데 사다 보면 쓸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응원 갈 때 빼고는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방한용품으로도 좀 활용을 해보고자 좀 몇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목도리를 개인적으로 잘 안 하고 다녀요. 네, 뭐 충남 아산에서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언젠가는 사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눈에 띄는 게 없다. 아직은 충남 아산도 유니폼만 판매를 하고 있다 정도죠. 키링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랑 요 검은색 요거는 올해 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둘 다. 뭐 모칼라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요 두 개는 작년 걸 사나 올해 걸 사나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죠? 홈은 좀 조금 다른데 어웨이는 거의 비슷하죠. 뭐줄 하나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작년에 이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은 이제 천안 CTFC는 작년에 엄청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팀을 상승세로 이끌었죠. 그래서 김태환 감독님이 아주 잘하고 있고, 잠깐. 충남에서는 배성재 감독이었죠. 배성재 감독님이
올해 또 어떻게 충남 아산을 이끌어 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 보시면은 작년에 영입했던 툰가라, 그리고 박주원. 네, 박주원 선수는 임대였었는데 완전 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팀의 대들보인 이웅희 선수,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한국 축구를 오래 보셨다면 알만한 이정엽 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올해 또, 그러니까 큐틸리티 케어 때 이제 황태자로 군림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를 않고 있습니다. 잘하겠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유형의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필요할 때 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못다 선수가 이제 천안을 떠났죠. 제 기억에 맞죠. 못다 선수가 안양으로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못다, 아이고, 예, 예, 개막전부터 외인이 한 명밖에 없다고. 맞죠? 안양으로 갔죠. 못다 선수는 안양으로 갔습니다. 김중현 감독이 이제 못다 선수 보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너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간다며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좀 많이 쳤다고 해요.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까지인가요? 라고 싶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를 좀 보면은 구단 뉴스를 좀 볼까요? 네, 유니폼. 기가 막히게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유니폼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유니폼은 더 좋다. 골키퍼 유니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주황색이라. 그리고 천안 어웨이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어서 좀 친근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푸마가 이렇게 깔끔하게 유니폼을 잘 뽑는데 왜 대전한텐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볼 때마다 그 소리 하네요. 이광재 선수도 아직 있나 보군요. 그래서 이종성 선수도 유명하죠. 제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이제 갸름하고 마른 느낌의 선수였는데, 음, 네, 미드필더 이종성 선수. 축구 인생 첫 이적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상주 상무, 대구, 성남을 거쳐서 수원 삼성을 통해서 K리그에 데뷔하고 상무 FC 대구, 성남을 거쳐서 왔는데 인생 첫 이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애매하네요. 뭐 어떤 의미의 첫 이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트레이드가 됐었나요 혹시? 뭐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이적이 트레이드가 됐었던 걸까요? 뭐,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프로 선수들 한번 정리가 됐나 볼까요? 정리가 됐죠. 재중현 선수도 작년에 제 기억에는 나쁘지 않은 선방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박주원 선수가 보여주는 안정감이 좀 대단했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첫 경기 때부터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천안의 수비가 어느 순간 무너졌었어요. 시즌 중반 이후로 여름 이적 시장 직전까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천안이 이길 경기를 비기고 비길 경기를 지는 일이 계속 있었는데 박준호 선수가 오면서 많이 안정이 됐고 순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상훈 선수가 프로필 사진을 안 찍었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 스킨헤드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선수이고 또 김중현 감독이 수비수 쪽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 싶을 때 언제든 투입하는 거의 수비의 달인 느낌의 선수인데 좀 아쉽네요. 왜 사진이 없을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신한결 선수. 신한결 선수도 이름은 제가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제 착각인가요? 천안시티 대구에 있었었군요. 근데 제가 이때 1년 있었던 거를 기억할 만큼의 임팩트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종목의 선수나 아니면 다른 동명이인의 선수와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대전과 서울에서 오랫동안 뛰었었고, 강원에 갔다가 이제 천안시티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뛰고 있습니다. 배제대회도 대전에 있죠. 네, 박영환 선수, 최진우 선수, 이해남 선수, 장민 선수, 하재민 선수, 윤상 선수, 박준광 선수도 작년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광주에서 있다가 여기서 뛰고 있군요. 김대중 선수도 대전에서 뛰었었죠. 수비수로 왔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인천에 있다가 다시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92년이니까, 네, 대전이 첫이 아니라 아마 인천에 있다가 대전으로 온 걸로 알고 있고, 구대영 선수 여전히 뛰고 있죠. 이광진 선수 작년에 이렇게 많은 경기를 나오지 못했지만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에 나왔다 하면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김원식 선수도 그렇고 김성주 선수, 신영민 선수도 그렇고요. 신영민 선수가 그쵸. 작년 여름이적 시장에 한번 왔었었네요. 그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왔었는데 작년에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준 선수, 툰가라가 개인적으로는 파울리니오 선수보다 툰가라가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선수예요. 그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나 이제 못다가 없고 이제 툰가라 혼자 이제 외인인 상황에서 과연 툰가라가 작년과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작년에 툰가라가 골을 넣으면은 그 천안이 지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비겼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도 선수도 천안에서 뛰고 있죠. 제가 축구 게임에서 봤었던가 그랬는데 나쁘지 않은 선수였거든요. 김윤도 선수도 그렇고 이정엽 선수, 뭐 당연히 알만한 네이드 선수, 그리고 작년에 임대 와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이지훈 선수, 이제 천안시티로 완전 영입이 되었죠. 전북에서 이제 임대를 온 건데, 전북에서는 이제 유망한 선수에게 경험치를 쌓아줄 좋은 팀으로 임대를 보냈었고, 이지훈 선수도 7월 이후부터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골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한번 김주영 감독님 밑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천안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들은 지금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격진에도 과하지 않게 보강이 되어 있고, 미드필더진에서도 과하지 않게 보강이 되고, 수비진에서도 과하지 않게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골키퍼도 든든하게 됐죠. 이제 뭐 11번을 제외한 넘버링은 다 찼어요. 1, 21, 31, 41. 네, 김태환 감독이 민머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의 레전드이기도 한데 머리가 길렀을 때 모습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민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천안시티가 작년에 워낙 여기는 아예 그냥 스토어가 통째로 준비 중이네요. 이렇게 유니폼을 잘 뽑아놓고도 천안시티가 작년에 워낙 말쯤에 여름 시적 시장 이후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라도 하나 좀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침 추리닝이 필요해서 추리닝을 하나 살까 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풀세트로 사면은 좀 가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세일을 노려볼까 혹은 이제 내년에 좀 세일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좀 참긴 했는데 25년을 준비 중이라는 이 메시지를 딱 보니까 제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천안은 작년에 못다의 공백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 못다의 공백을 과연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잘 메워줄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정엽 선수가 못다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퉁가라 선수도 사실 그 천안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또 김태환 감독도 외인 선수들한테 좀 살갑게 대하는 유형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잘 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고 있지만 못다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워주고 그러면서 퉁가라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시즌 초반부터 보인다면 천안도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도 사실은 보강은 잘했어요. 보강은 잘했지만 그 손준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약간의 리스크 만약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이제 피파에서 이제 자격 정지를 내린다면은 갑자기 전력 외 선수가 돼버리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아산이 어떻게 계약으로 해결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대전은 사실 거의 뭐 수비진의 대대적인 교체가 일단 좀 있었고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거의 현상 유지, 거의 현상 유지했고 공격진에서도 이제 주민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좀 무게감을 실어주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게 그 선수들, 그 화려한 선수들의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순위가 갈릴 것 같습니다. 못다는 1부 리그로 안양에서 뛰게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 가봅시다. 충북 청주는 사실 그 좀 많이 어려워요. 이 구단 자체가 이 사실 창단 자체를 굉장히 예전부터 준비를 했고 이 충북 청주 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가 축구단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극복해 보겠다 하면서 딱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충북 청주의 그 이런 다각적으로 축구 외에도 약간 다각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선수단은 가능한 컴팩트하게 그러나 이 컴팩트한 구단을 운영을 하면서도 성적을 최대한 낼 수 있게 약간 선수단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소수정예의 느낌의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그렇죠. 사실 대표이사님이 그 작년에는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좀 교체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엠블럼이 이게 사자로 알고 있어요. 사자인데 이름이 뭔지 제가 까먹었네요. 얘는 벙벙이 같은 느낌이. 아, 얘 유니폼 미리 보죠. 그 아까도 얘기했던 아산의 그 스크래치 부분이 이제 얘는 좀 밑에 들어가 있죠. 이 심지어 스폰서 메인 스폰서 그러니까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유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과 다름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작년과 크게 다를 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름이 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 그래도 좀 스폰서를 좀 더 확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스코트는 차바. 아, 예.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죠? 이름이 되게 낯서네요, 차바. 레오니. 아, 예. 오히려 레오니가 조금 익숙하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차바를 보면서 근손실이고 유산소를 싫어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축구가 무산소 운동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구는 유산소, 무산소가 결합된 운동이다. 느낌은 유산소이긴 한데 일단 뭐 반 정도는 축구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반은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 것에 넣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죠. 벤치프레스도 유산소 운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는 뭐 그러니 하겠고요. 음, 뭐 이 친구는 아직 입단이 안 됐네요. 네, FC 선수가 되어서 이제 같이 뛰는 게 한데 아직 입단은 안 돼 있고 차바가 아빠고 레오니가 이제 아들인 모양인데 아기 사자로만 돼 있죠. 뭐 성별은 사실 딱히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 아닙니다. 청주종합경기장 작년에 처참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물 굉장히 많이 고였고요. 이 부분에도 물이 좀 많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중계 화면을 보면은 특히 이제 골키퍼 근처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규칙적으로 좀 잔디가 많이 상해 있어가지고 이게 선수단의 규모도 작고 외인 구단 느낌의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이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볼까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충북 청주 FC는 작년에 이제 권오규 감독이 수석 코치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 권우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피해자였어요. 좋은 선수들은 나갔고 남아있는 선수들의 경험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심지어 골키퍼도 뺏겼죠. 전남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외인 구단 느낌의 팀이기도 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적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또 청주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유소년 선수들을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청주에서 좋은 선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어를 가보면 예, 일시 중단상 안 내죠. 상품이 없네요. 아,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사한 일이 지금 방송이 1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줬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4개 팀의 예상 순위를 한번 볼까요? 예상 순위를 한번 만들어보고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팀의 작년 리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작년 K리그 1에서 하위 스플릿에 있던 대전은 8위, 8위로 마무리를 했어. 안녕하세요. 제가 저는 그 축구공사에서 이제 대전, 아산, 천안, 청주인데 개인적으로는 천안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사실 첫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이 K리그 1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줄지 지금 사실 영입한 멤버의 이름값으로만 봤을 때는 예, 아마 작년에 2부에서 재작년일 겁니다. 재작년에 첫 시즌에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어디였죠? K리그2의 새로운 팀이? 올해 2의 새로운 팀이 화성이 왔었죠. 천안은 제 기억에 맞으면 2023년부터였을 겁니다. 네, 화성.
화성이 왔었죠. 그래서 지금 마침 오신 김에 지금 어떤 제가 지금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팀이 4개입니다. 대전, 아산, 천안, 청주 요 4개 팀의 대략적인 지금 순위가 어떨까 지금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꼽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네, 뭐 사실 저도 K리그를 그렇게 딥하게 보는 편은 아니라서 이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울산, 포항, 전북 그리고 광주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아니면은 그냥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요 네 개 팀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좀 리그가 길어져가지고 요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그 K리그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전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괜찮게 활약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울산은 올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이번 이적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약간 울산은 동남아 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활동량이 많은 빠른 축구에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울산 나이가 썩 어렵습니다. 좀 젊은 선수들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거치면서 그렇게 보강까지 착실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K리그 유입은 얼마 안 됐죠, 사실. 요 컨텐츠 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내기 팀을 보려고 하는 것뿐이고, K리그 유입 자체는 2014년도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봤던 것 같기는 해요. 아, 24 시즌 재밌었죠. 작년에 아주 연,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아, 2014 시즌이긴 한데 사실은 뭐 드문드문 봤습니다. 2014 시즌에 사실 대전이 우승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진짜 거의 예, 좀 힘들게 좀 축구를 봤었죠. 뭐 그래서 제외를 하고 본다면은 제 아, 대구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대구가 작년에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시즌 성적이 대구가 좀 아슬아슬하게 강등을 탈출했는데 사실 작년에 대구가 그 아산한테 4골 얻어맞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대구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고나리좌? 관리자가요? 승점들. 그랬었군요. 아, 제가 그 소식은 잘 몰랐습니다. 관리자가 승점을 좀 떨어뜨렸나요? 아, 세컨 키퍼. 아, 예.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못했는데, 그 1차전 때 그랬었죠? 1차전 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긴 합니다. 1차전 맞나요? 그 작년 승강 결정전에서 1차전 때 좀 대구가 약간 어이없게 실점을 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1차전 때 좀 그랬는데 그 세컨 키퍼였군요. 와, 그렇군요. 그쵸. 대구가 조금 그 힘든 경기를 하긴 힘들게 11위를 차지를 하긴 했지만, 네, 뭐 세징야 에드가 둘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도 전북보다는 대구가 낫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전북은 왜 이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대구도 사실은 승강권에서 좀 벗어났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위치 정도의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구는 좀 아쉬웠었습니다. 작년. 물론 전북은 더 아쉬웠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4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에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강원은 윤정환 감독이 빠지면서 그 타격을 얼마나 보강을 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강원도 일단 강으로 분리하지는 않을 거고 김천은 항상 강이죠. 항상 강이었고 서울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제시 링가드 선수가 팀에 얼마나 더 녹아들었을지. 그리고 수원 FC는 사실 뭐 영입이 오고 가고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작년에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김천, 서울 일단 2강으로 꼽고 제주에서는 구자철 선수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죠. 그렇죠. 유명합니다. 김기성 감독님. 제가 그렇게 축구 선수를 많이 아는 편이 아니기는 한데 들어봤었어요. 제가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뭐 축구인 유명한 선수죠. 미드필더. 구자철 선수가 작년에 은퇴를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예, 은퇴했죠. 올해 은퇴를 했네요. 1월 21일. 얼마 전이네요. 뭐 약 한 달 전. 제주는 그러나 조금 중 정도로 보고 있고, 포항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울산 중. 순서요. 아이, 에딩 요새 바로 불세식냐 몰리냐 순서를 정해줄 수 있냐고요? 역대 선수를 뭐 어떤 순서를 정해달라는 걸까요? 뭐 저도 사실 대전을 제외한 다른 팀 선수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파로프가 성남에서 뛰었던 선수 아닌가요, 근데? 현대에서 뛰었었거든요. 아니, 울산에서 뛰었었거든요. 아, 예, 성남에서도 뛰었었네요. 그래서 제파로프 현대에서도 뛰었었고 뭐 지금은 은퇴를 했네요. 은퇴를 하고 감독으로 되어 있고 24년 제파로프 세징야 세징야는 사실 리빙 레전드죠.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은퇴 선수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몰리나는 이제 데몰레이션 콤비로 유명했죠. K리그에서. 네. 대안과 함께 데몰레이션 콤비로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애닝요는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서 뛰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좀 민머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하여튼 애닝요 선수가 제가 아는 그 애닝요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머리 애닝요 선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선수와 헷갈렸던 걸까요? 뭐 다른 선수와 헷갈렸던 걸까요? 글쎄요. 네, 전북의 그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순서가 역대 축구 선수들의 순서를 정해달라는 게 이게 뭐 데뷔순을 정해달라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능력치 순서를 정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파루프, 몰리나 애닝요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징야는 아직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세징야가 대구에서 왕이지 않습니까? 뭐 네, 세징야는 이제 대구에서 까면 사살 당하기 때문에 좀 함부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구 팬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제 페널티킥 실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동상 왜 안 세우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에서 이제 멋진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줄 것 같죠. 그래서 대구도 저도 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전북은 사실 중으로 분류하고 싶은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약이라고 봐요.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북 경기를 좀 봤는데 아직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크로스에 이은 이제 헤더로 이렇게 좀 단순한 축구를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상대 팀이 많이 약했던 것도 있고 아직은 전북이 모든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뛰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이승우 선수의 역할이 아직은 조금 아리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북도 완전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좀 약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광주도 약입니다. 이번 시즌은 어쩔 수 없어요. 주요 선수들도 많이 나갔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의 살림살이 규모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인천 뭐 내려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남은 게 안양이죠. 안양은 사실 까봐야 한다. 사실 갓 승격한 팀들은 항상 다시 내려가는 일이 즐비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합니다. 안양은 좀 보강을 이번에 나쁘지 않게 하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으로 분류했다면은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되고 대전도 일단 중으로 봅니다. 대전의 이번 시즌 목표 그러니까 저희 축구공사에서 다룬 4개 팀 중에 최고 리그인 K리그에서 뛰고 있고 가장 창단되지 오래된 팀인 대전은 개인적으로는 중으로 보고 있고 이번 시즌은 상위 스플릿에 도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위 스플릿에 들어갔다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을 해보는 것 자체가 대전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으로 분류한 팀이 2팀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분류한 강팀이. 제주는 중강 정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요 세 개 팀을 제외하고 대전이 중으로 놓고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은 잘 하면은 요 순위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은 김판곤 감독이 까딱하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불안해 보여요. 작년 시즌 말미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우승팀을 꼽자면은 개인적으로 서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강에서 4강 정도로 뽑자면은 김천, 서울, 제주 정도로 뽑을 수 있겠네요. 네, 대전은 그 바로 밑에 정도 중으로 분류를 하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은 올라갔죠. 안양은 올라가고 이제 인천이 내려왔죠. 인천이 윤중환 감독을 영입을 했죠. 인천이죠. 제 기억에는 인천인데 인천인지 그쵸? 인천이죠. 인천이 윤중환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윤중환 감독이 일본에서 감독 생활할 때도 좋지 않은 팀 퀄리티로도 굉장히 선수단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사관도스에서. 인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K리그 1과 2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K리그 1은 그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K리그2보다 눈에 띄게 좀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구와 충남 아산의 승강 결정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좀 확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전 때 아산은 늘 2차전 때 대구가 거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격차가 아직은 K리그 1과 2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K리그 1보다 K리그 2는 조금 더 피지컬적이고 거친 리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윤중환 감독 스타일과 잘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천은 그래도 강입니다. 인천은 강으로 보고 충남 아산도 강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 보강을 잘했다고 봐요. 이랜드는 뭐 여지할 것 없이 강이고 전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디비아가 잘 지키고는 있는데 발디비아 외에 다른 선수 이름이 강남이었나? 뭐 하여튼 그 하남 선수가 전남 출신이었나요? 어디였죠? 축구 선수 하남. 전남이죠. 하남 선수도 작년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가 전남에 아직 있다면 뭐 좋을 것 같고 부산. 부산이 저는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까지라고 그러니까 강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부산이 그 축구협회 회장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같은 회장인 거예요. 구단주가 그 회장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 수원도 센데 이제
그 K리그 2로 내려온 지 이제 2년 차거든요. 이제 성과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다 강팀이네요. 어떻게 된 게? 2, 3, 5, 6 다 강팀입니다. 일단은. 김포, 사실 뭐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5경기가 성적이 좋긴 했네요. 이때 이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포에서도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는 아쉽게도 중팀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부천은 사실은 개인적인 이미지를 좀 더 밑에 있었는데 그 밑에 있어야 하는 팀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부천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산 그리너스까지도 비슷할 것 같고, 경남까지도. 그런데 성남이 저는 강으로 봅니다. 이번 작년에 성남은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깨었고, 이게 작년에 그 유산이 좀 남아 있다면 성남이 중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중이 김포, 부천, 경남, 안산 정도로 보고 있고, 천안은 글쎄요, 조금 도깨비 팀 같은 느낌인데다가 보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밸런스 있게 되기는 했단 말이에요. 충북 청주는 약으로 분류할 거고요. 그래서 천안은 중약 정도,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약, 약, 성남은 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경남도 사실 성적이 부진한 지가 꽤 됐어요. 2014년도 근처에서 경남은 꽤 괜찮은 성적을 보였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2016년도였나요? 16년도, 17년도에서는 승부주자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승점을 깎이고 시작했음에도 꽤 좋은 성적을 보였던 경남이었지만, 요즘에는 그 시절의 그 위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좀 더 강팀들이 K리그2에서 좀 격돌이 많을 것 같아서 순위 변화를 예측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 이랜드가 좋은 성적, 부산, 수원, 요 세 개 팀 정도가 우승을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산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팀이 막 살아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 엠블럼의 관상이 그렇게 보이네요. 부산 FC가 부산 아이파크 아닌가요? 부산 FC라는 팀이 따로 있긴 하네요. 부산 아이파크에서도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면은 뭐가 있나요? 뭐 영입했다 뭐 이런 소식이 뭐 특별히 없어 보이죠. 유니폼이 예쁘네요. 음, 유니폼 예쁘다. 그 약간 그 페이노르트 유니폼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부산 이 정도가 3강이라고 보고, 아산은 사실 작년만큼의 성적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사실 전술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강팀으로 본다. 그래서 이랜드, 부산, 수원, 인천, 성남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팀들은 비슷비슷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것 같긴 합니다만 전남이 아마 조금 더 순위가 내려갈 것 같고요. 천안과 청주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지만 오히려 청주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올해는. 작년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긴 했어요. 2연패 뒤 2연패 또 2연패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 청주는 좀 더 순위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화성이 사실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화성 바로 위 정도 혹은 경치 12위 정도의 순위를 예상을 하고, 천안은 높으면 7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충남 아산은 작년 같은 모습보다는 좀 내려와서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오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이고요. 대전은 상위 스플릿을 가면 다행인데 개인적으로는 상위 스플릿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아산, 천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나마 좀 순위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천안 정도일 뿐이고 충남 아산은 플레이오프 정도는 진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북 청주는 애석하게도 조금 더 올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축구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대전 경기가 있거든요. 내일 대전 K리그 개막전 한번 또 보셔서 내일 경기를 딱 보면서 내일 포항 스틸리아드와의 경기를 보면서 이거 대전 올 한 해 틀렸다. 잘 되겠다.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후 1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하고요. 스카이 스포츠와 쿠팡플레이, K리그 팬이라면 쿠팡플레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이제 대전의 1년이 대충 눈에 보일 텐데 사실 대전은 그 홈 개막전에서 잘 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항상 1패를 안고 시작을 했어요. 잘할 때든 못할 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비우고 보시되 포항이 이제 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거치면서 이제 투트랙을 달리는 팀이고 사실 그 투트랙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K리그에서 그 투트랙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팀은 울산이랑 전북 정도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도 그 정도 투트랙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울은 투트랙이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울산과 전북 정도인데 울산은 제가 볼 때는 그 선수단 나이도 있고 해서 조금 세대 교체를 할 정도의 대벽변은 없었어요. 투트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좀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전북도 거스포옒 감독을 데려오면서 좀 팀에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좀 데려온 기간도 워낙 짧고 있는 선수들로 이렇게 어떻게 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가 가능할지 선수단과 감독은 버틴다고 쳐도 그거를 스태프들이 잘 보조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K리그에서 가장 큰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전북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팀이지만 또 해본 것과 안 해본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전이 포항을 내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코어는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올 한 해 대전이 잘 되겠다라고 속단을 하기는 포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 1년 축구공사 방송 1년 만에 최초로 방, 시청자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40분 정도 방송을 했고요. 내일 K리그 개막전을 보고 또 그 다음 주 22일 K리그2의 개막전을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축구공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